안녕하십니까, 체크봉TV입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 부동산 업을 하면서 상가나 사무실을 매매할 때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포괄 양도 양수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뭐 세무사처럼 디테일하게 저희가 알 필요는 없겠지만 최소한 이 포괄 양도 양수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떠한 원리로 되는지 알고는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아주 디테일하게 들어가지 않고 이 포괄 양도 양수의 개념하고 실질적으로 이거를 갖다가 어떤 때 되고 어떤 때 안 되고 정도까지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초보일 때 저 역시도 좀 많이 혼돈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 뭐 어렵지 않으니까요. 저하고 같이 한번 포괄 양도 양수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포괄 양도 양수 계약이란, 자, 이거가 이제 사전적 의미로 먼저 좀 물어볼게요. 여기에서 보면은 여기 네이버 지금 현재 제가 검색을 한 건데요. 포괄 양도 양수 계약이란 회사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이전 관리자가 새로운 관리자에게 양도 양수한다는 내용으로 작성하는 계약이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 세무적인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 뭐 부동산이나 공인중개사 현업에서는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게 매도인이 세입자의 임대차 그 상태 그대로 이거를 매도를 해가지고요. 매수인이 이걸 그대로 인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서로 부가세를 주고받는 걸 생략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부가세 금액이 상당히 좀 크게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포괄 양도 양수 계약에서 가장 좋은 점은 임대사업자를 임대사업자한테 넘기면서 실질적으로 나오는 부가세를 갖다가 가장 절감하는 게 가장 큰 혜택이라고 보면 됩니다. 구독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 상가 사무실을 매매하면서 부가세가 도대체 뭐 얼마나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먼저 개념을 알고 가야 되는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집 있죠. 주택, 아파트, 부가세 거래가 없습니다. 요거는 실질적으로 상가하고 사무실은 항상 부가세가 붙는데요. 보시면 우리가 임대를 올 때도 보증금 5천에 월세를 300만원, 임대차를 캔다고 치면은요, 여기에 생략된 말이 보통 있어요. 월 300이라는 말 안에는 VAT 별도, 월세 300만원에 부가세 30만원을 해갖고 매달 330만원을 지급을 해야 돼요. 그러게 되면은 우리가 주인이 세금 계산서라는 걸 끊어서 주죠. 그러면은 임차인은 이걸 가지고 회계 처리를 하는 거예요. 매입으로 잡는 거죠. 자, 매매도 마찬가지예요. 원래는 매가가 10억입니다. 그러면은 이 매가 10억 안에는 VAT가 별도가 되는 거고요. 토지가 5억, 건물이 5억. 이거는 이제 비율이 좀 틀릴 수 있어요. 지역마다 예를 들어서 이 비율이 건물 비율이 높을 수도 있고 토지 비율이 높을 수도 있는데요. 일단 토지는 우리가 부가세가 없죠. 하지만 건물에는 10%가 붙죠. 그러다 보니까 부가세 5억에 대해서 5천만 원이 지금 붙는 거예요. 10억이. 예를 들자면. 그러면은 10억을 주고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10억 5천만 원이 지급이 돼야 되니까 매수를 하는 입장에서는 갑자기 5천만 원을 갖다가 더 지급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죠. 자, 그렇게 되면 이거를 갖다가 뭐 없어지느냐? 그게 아닙니다. 매도는 이거를 가지고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해줘요. 계산서 발행을 해주죠. 그러면은 매수는 이거를 갖다가 부가세 신고를 하죠. 그리고 환급을 받죠, 다시.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기간이 보통 뭐 조기 환급 신청을 해도 1, 2개월 정도가 걸려요. 쉽게 얘기해서 10억이면은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데 5천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갔다 1, 2개월 있다가 다시 받아야 되고, 이 사람도 그 신고를 해서 내야 되고, 이런 번거로움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너무 좀 번거롭다. 그래서 이걸 없애버리고 나온 게 포괄 양도 양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많이들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은요,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번 볼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부동산에서 포괄 양도 양수 조건이면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흔히 하는 거예요. 보증금 5천에 300, VAT 별도 월세 있는데 임대차 기간이 지금 10개월이나 남아있어요. 매매가 10억이에요. 부가세 별도인데요. 포괄 양수 양수로 생략을 한대요. 뭐가 생략이 되느냐? 부가세도 생략이 되고요. 세금 계산서 서로 생략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매매를 하고요. 10억만 주고 위 조건 그대로 인수인계해요. 임대사업자로 세입자 임대 조건도 승계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요거는 임대사업자한테 매매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알고 계셔야 될 게 뭐냐면, 임대사업자라는 거를 갖다가 이게 뭐 닭이 먼저나 달걀이 먼저인데, 부동산 같은 경우에 가끔 먼저 선 처리가 되고 나중에 후로 서류가 들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이 있어요.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게 좀 이해가 안 가실 수는 있거든요. 자, 뭐냐면은 계약서가 있어야지 임대사업자 낼 수가 있어요. 임대사업자를 임대사업자한테 넘긴다고는 하는데, 원래 임대사업자가 없는 상태에서 계약서 작성을 해서 임대사업자를 내고 이거를 넘겨받는 조건이 돼요. 자, 이런 경우가 또 어떤 경우가 가끔 있냐면, 우리가 이제 뭐 대리로 위임 계약한다 그러잖아요. 부동산 공인중개사들이. 근데 우리가 예전에 학교에서, 내지는 학교가 아닙니다, 학원에서 공부를 할 때는 위임장이 꼭 있어야 되고 거기에 맞는 서류가 있어야지 우리가 위임을 해준다고 했는데, 보통 계약 시에는 서류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잔금 사이에 그 서류를 준비하죠. 아니면 잔금 때 준비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상 없이 계약을 하기도 해요. 그럼 누구가 또 그런 말을 해요. 그러면 계약금 괜히 또 잘못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계약금이 잘못될 것 같은 느낌이 나면은 그 돈을, 계약금을, 어쨌든 간에 매도인한테 주는 게 아니라 그 서류가 올 때까지 부동산, 공인중개사에서 맡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문제는 없거든요. 자, 아무튼 뭐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자로 넘어가는데, 요거는 개인에서 개인도 가능하고요. 법인도 가능해요. 단지 조건이 있어요. 법인 같은 경우에는 임대사업하고요, 타사업소득, 이게 분리가 되어야 돼요. 쉽게 얘기해가지고, 임대사업자를 갖다가 뭐 그 지역 아니면 그 상가 가지고 있는 거, 사무실을 가진 거 따로 가지고 있고, 자기네들이 하는 일하고 이게 섞이지 않으면은 이 법인 같은 경우에도 임대사업자를 갖다가 포괄 양도 양수를 뭐 개인들하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중요한 거는 조건 자체가 부가세하고 세금 계산서를 갖다가 안 끊는 조건으로 이쪽에서 요거를 임대사업자끼리 승계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독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요거 때문에 지금 여태까지 포괄 양도 양수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는 건데요. 초보 시절에는 저도 좀 잘 개념이 이해가 안 갔어요. 근데 아주 간단해요. 포괄 양도 양수 불가능 조건만 아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그냥 다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첫 번째로 공실이면 안 돼요. 공실인데 세입자 없잖아요. 세입자가 없는데 어떻게 임대사업자가 할 수가 없죠. 임대사업자를 승계받을 수가 없죠. 두 번째로 매도인이 입주를 해서 직접 사용해주고 있어요. 그럼 자기가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을 부동산으로서 넘기는 게 아니라, 모르겠어요.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세무적으로 넘긴다고 하면은 포괄양도 양수를 할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상가하고 사무실을 매매하는 경우에선 포괄양도 양수 조건으로 맞지 않아요. 그 사업을 우리가 M&A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세 번째는 매수인이 매매한 다음에 잔금 시 바로 입주를 해갖고 사용을 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이것도 포괄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해서 승계를 해갖고 임대차 기간을 유지를 했어요. 근데 임차인이 만기가 돼서 나가거나, 아니면은 중간에, 아니면 사정이 생겨갖고 나가. 그 경우에는 매수인이 사용을 해도 무방합니다. 이 경우에는. 자, 이 말씀처럼 세 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 공실인 경우, 두 번째 매도인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세 번째 매수인이 이걸 사가지고 내가 직접 뭔가를 즉시 하려는 경우. 요 이외의 경우에 세입자가 있고요. 이 세입자를 승계하고요. 그 다음에 임대사업자를 할 거면은 포괄 양도 양수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 오늘 포괄 양도 양수 계약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개념 자체가 조금 혼돈이 있어가지고 저도 예전에 좀 약간은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있었던 부분이지 어려운 부분은 아닙니다. 세입자가 있는 물건을 그 세입자를 그대로 승계를 해서 매매를 해가지고 제가 임대사업자를 낸다고 생각을 하면 포괄 양도 양수는 무조건 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법인이 끼어 있거나, 내지는 그게 뭐 공실이거나, 아니면은 매도인이 직접 사용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내가 이거를 사가지고 직접 그거를 갖다 운영을 한다.
이 경우에는 포괄 양도 양수가 안 되니까 이 조건이 아닌 그냥 임대사업자로서 세입자를 내가 승계를 받아서 월세를 받겠다 이런 개념으로는 승계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아니라 그러면은 포괄 양도 양수가 안 될 수도 있고 나중에 세무서 쪽에서 과태료 부과가 될 수도 있으니까 정확하게 좀 알고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책고봉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